오늘 아침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정보 보고 내용입니다. 이른바 받은 글이라고 하는 정보 보고인데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판결이 다음 주 화요일 3월 11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복수의 기관에서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3월 13일 이전에 헌재에 선고가 있을 것이다. 오마이뉴스에 나가서 그런 말을 했는데 예상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 보고가 헌재 내부에서 나온 것이 맞다면 판결 날짜가 예상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판결 결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제 평의가 있었잖아요. 8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하나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바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에 판단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파면이지요, 파면. 조기 대선은 확실시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설과 관련해서 보도했던 뉴스토마토 기자를 고소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차기 대선에 무분별한 거짓 보도를 차단하는 방법이 고소뿐이다. 이랬는데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차기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자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차기 대선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조기 대선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 페미니스트 정치인 정춘숙이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운 것입니다. 이로써 다음 대선에서 페미들이 더 이상 설치지 않게 됐다는 점 매우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대선 이재명 대표 낙선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정춘숙 등 민주당 페미들, 네, 이번에 이 대편에 서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대선뿐이었습니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성추행당으로 각인시켜서 충청권에서 몰패하게 만든 그 주역이 바로 박지현 등 영패미 아니에요? 올드패미, 영패미 모두 비명, 반명이 됐으니 이제 2대남, 3대남을 설득할 논리가 생겼습니다. 정춘숙은 어제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쓴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디스했습니다. 이 말은 왜 나왔느냐?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 9월에 극한의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냈지 않습니까? 구속하겠다면서 말입니다. 이때 비명계들이 체포 동의안 가결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없도록 도와줄 테니까 대표직을 그만두라고. 왜 대표직을 그만두라고 했을까? 이듬해 총선, 바로 작년 총선 22대 총선에서 이재명이 대표로 있으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본 거지요. 당원 주권주의를 도입해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정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 총선 앞두고 그만둘 것이다,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자, 근데 때를 같이 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을 걸어왔습니다. 결국 검찰과 비명계 사이에 모종의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때 정춘숙과 이인영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묻고 있어요.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던졌는지 부결표를 던졌는지 답을 하라고 말이죠.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춘숙이 누굽니까? 지금 그 지역구에 부승찬이 공천돼서 당선됐습니다. 당원들의 표결로 정춘숙을 떨어뜨리고 부승찬을 당선시켜서 국회의원 본선에서 당선되게 했습니다. 지금 부승찬 국회에서 맹활약 중이지요. 만약에 부승찬이 아니라 정춘숙이 들어가서 배지를 달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페미지디나 오지기 하면서 당을 남성 혐오 정당으로 고착화시켰을 겁니다. 여성운동한다는 권김현영이란 친구가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빈축을 샀는데 이 권김현영이란 친구가 얼마 전에 김용민이 정춘숙 등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페미니스트 의원들을 좌표 찍어 날린 게 김용민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맞습니다. 저는 페미들이 공천 못 받게 할 책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내란 정당, 그것도 김문수가 나오는 국힘이 대선에서 이긴다면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집권하든 남혐, 남자 혐오, 페미니즘 이게 더 중요한, 이들의 이익과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한 정춘숙 등 이 민페, 민주당 페미 이들에게 제동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욕 먹어가며 돌 맞아가면서 이런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김용민이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제가 공치사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돌 많이 맞았는 줄 아세요? 제가 공공의 무대, 방송, 대학 강단 못 써요. 이 페미들 때문에, 이 페미들 카르텔 때문에 말이죠.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보험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한국교회 인권센터, 과거에는 인권센터에서 목사는 빠지고 교회만 들어와라 이랬어요. 봤더니 그 센터 안에 페미들이 저를 배척한 겁니다. 왜 배척했나 봤더니 김건희에 대해서 혐오했다는 거예요.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김건희가 남성이면은 혐오해도 되는 거고 김건희가 여성이기 때문에 혐오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얘네들은 정신 상태가 좀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온갖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 내에서 페미를 솎아내려고 했던 접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뭐 나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회주의자들아. 아니, 지금 민주당을 지난 대선에서 완패하게 만든 게 그자들인데 말이죠. 뭐 사실 지난 총선 공천에서 이 페미들이 낙천된 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당원들이 몰아낸 겁니다. 국민의 지지는커녕 당원의 호응도 받지 못해서 경선부터 줄줄이 낙방하는 민주당 페미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민주적으로 숙청되는 바람에 효능감이 높아진 22대 국회가 됐고 이에 위협을 느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정춘숙류가 사라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공적 욕망의 도구가 됐습니다. 정춘숙 말대로 사적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지난 대선 자기 당 후보 이재명을 정의당 계열의 페미니즘 유튜브인 닷페이스에 출연시켜서 레드크로스를 만들어 놓은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다 데이터로 입증되는 여론조사 지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동그라미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이재명 후보가 현격한 격차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저 동그라미 안에 레드크로스, 바로 이재명 대표의 닷페이스 출연, 그리고 윤석열, 이준석 화해,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밑에 리얼미터 데이터 저렇게 나왔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은 닷페이스 출연뿐입니다. 당시에 이재명 캠프 내에 우리 김묘성 기자 등 이 2대남 3대남의 의식과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이 측근들이 거기 나가시면 안 된다, 나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춘숙이가 이재명 대표 끌고 가가지고 출연시키는 바람에 저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자, 다시 앞서 좌측 하단 보시면은 채널A 화면 캡처인데 한 주 사이에 급격하게 2대남 지지율이 빠진 게 나와 있습니다. 닷페이스 출연 때문이에요. 저 부인하고 싶어도 저거는 명징한 명백한 진실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저것 때문에 진 거예요. 그 뒤로 다시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굳어졌어요. 자, 이재명 낙선으로 윤석열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닷페이스이자 민주당 내 페미들이었습니다. 근데 닷페이스가 말이죠, 대선 끝나자마자 사라졌어요. 왜? 임무 완수한 거야? 저는 김어준 총수가 자신이 진행하던 TBS 라디오 개표 방송에서 만약 이재명이 이긴다면 닷페이스 출연 덕이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개표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잖아요. 근데 결국 졌지요. 지니까 하는 소리가 0.7%포인트나마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닷페이스 출연 때문이었다. 이겨도 저도 닷페이스 덕이라는 얘기죠. 저는 김어준 총수가 과거에 극우 세력과 페미가 손잡을 수 있다라면서 페미를 경계했던 그 방송을 기억합니다. 아니, 그런 분이 입장이 180도 달라졌어요. 페미와 손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 처음에 김어준 총수의 총기가 흐려졌나 했습니다. 아니, 데이터와 근거를 쌈 싸먹는 저런 낭설을 서슴지 않다니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그분의 진정성을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말이죠, 그동안 계속 문재인 파리를 한 걸 보니 문재인처럼 이재명을 떨어뜨리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김어준의 터무니없는 페미 옹호는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정춘숙은 대선 후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진 것은 본인의 오판 내지는 낙선 유도가 아니라 민주당이 혁신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러고 이랬어요. 정춘숙이 말하는 혁신은 뭡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이었습니까? 혁신이? 페미 집단에 무릎 꿇는 대통령, 이게 혁신입니까? 그걸 안 해서 진 거예요? 게다가 또 다른 페미 정치인 권인숙은 닷페이스 출연에 따른 당내 반발 여론에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닷페이스 나가서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했고 그 출연은 정당했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여성의 목소리? 아니, 닷페이스 출연 안 해도 민주당에는 권인숙, 정춘숙 등 과할 정도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열심히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뭘 더 들어야 합니까?
심지어 앞장서서 자기 당 소속 서울시장이 죽으니까 부관 참시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페미들 아닙니까? 남성 페미니스트인 박원순 시대의 온갖 꿀이란 꿀은 다 빨았던 페미들이 집단적으로 부관 참시하는 걸 보면서 저런 것들이 인간인가 하는 비분관계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 페미, 줄여서 민패라고 부르는 접니다. 민패와 선긋지 않으면 다음 대선 2030 남성표는 아예 버리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2030 남성이 뭉치니까 이찍남이다 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했어요. 비하를 했어요. 아니 원래 2대남 3대남 표는 민주당 표였는데 그들에게 모욕감까지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요? 이게 진짜 저는 민주당에게 안티페미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 모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민주당의 이익보다 페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더 이상 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정춘숙이 사적 욕망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디스하고 나섰습니다. 정춘숙이 태어나서 보여준 가장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선에서 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3년 동안 지옥으로 몰아넣은 이 민패들, 민주당 페미들은 영원히 민주당 정치 무대에서 청산돼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춘숙 씨 계속 정치하고 싶으면 제발 여성의 당에 가서 뜻맞는 페미들과 정치하기 바랍니다. 박원순의 시신이 발견되자 검경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손병관 기자 등의 저인망식 진상규명 취재가 나오기도 전에 망자와 관련해 그 어떤 언급도 없었을 때 망자가 반론권 행사도 불가한 시점임에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고 장례식 날까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욕을 줬던 자들입니다. 야, 너희들이 인간이냐? 진짜 인간이야? 이들은 환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 특정 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 성 위에 계급과 서열을 나누고 그래서 그 특정 성 위에 군림하려는 혐오 사상. 이건 술 마시고도 이런 사상은 머릿속에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빈곤하고 병든 인종주의, 교조주의를 민주공당에서 신주단지처럼 떠받든다면 그것은 나치즘의 다름 아닙니다. 페미니즘이 그렇습니다. 박원순이 죽으니까 정춘숙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다 이랬어요. 모든 남성을 성범죄 우범자로 만든 것이죠. 그럴 리 없는 남자는 없다. 그럴 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춘숙 씨, 그게 형사법에서 말하는 무죄 추정 원칙이고 증거재판주의라는 거예요. 그럴 리 없는 사람이 없다? 아니 그런 무지막지한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성의 당으로 다 떠나기 바랍니다. 민주당 간판 떼고 정춘숙 씨, 당신이 용인시 의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남아서 어떻게든 여성 파리하면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죠. 쉬운 길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일 버리고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정상적으로 정치하기 바랍니다. 2대남 3대남은 고사하고 아들 가진 어머니들 설득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정춘숙 씨는 이제 그 입으로 페미가 멸칭이 됐다고 한탄하던데 그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대중적 중도 정당에 와서 남자 혐오할 생각하지 말고 여성의 당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페미들이 도대체 뭔데 민주당 앞날에 발목을 잡습니까? 그리고 민폐들 하나 물어봅시다. 장제원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안희정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장제원인데 왜 조용합니까? 박원순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장제원인데 왜 조용합니까? 아유, 이 화상들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페미를 옹호하는 이런 관념주의자들 민주당의 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